이강인 선수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프랑스 전역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알나스르전에서의 답답했던 경기력 때문에 많은 현지 매체와 팬들이 이강인과 네이마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센시오, 우가르테 등 영입생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몸을 풀며 훈련에 참여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제 축구화를 신고 볼도 터치하면서 제대로 몸을 풀고 있기 때문에 복귀가 눈앞에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육 부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파리 의료진들이 잘 대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미디어 오피서나 황선홍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언론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 최대 2주 정도를 생각하는 부상이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히 관리해서 시즌 때 최상의 컨디션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훈련 복귀 영상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따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훈련 영상을 공유하는 리트윗 수가 최근 영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댓글들에는 돌아와줘서 고맙다.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 미래의 발롱도르. 더욱 장기 계약 가자. 등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경기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솔레리의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드리블 성공률이 낮고 볼 경합도 낮은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키패스는 0회입니다. 65분을 뛰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팬들의 이강인 사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세레소 오사카의 일격을 맞았는데요. PSG는 28일 일본 오사카의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에서 세레소에 2대3으로 졌습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네이마르와 이강인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의 PSG는 3백으로 나섰습니다. 밀란 슈크리니아르와 다닐루 페레이라, 마르퀴뇨스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방에는 우고 에케티케와 마르코 아센시오가 포진했습니다. 레방 퀴르자와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이스마엘 가르비,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홈팀 세레소는 포백으로 맞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 차례씩 주고받았습니다. 선제골은 PSG가 터뜨렸습니다. 전반 17분 에케티케가 세레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5분 뒤 세레소의 크룩스가 강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골은 PSG가 넣었습니다. 비티냐가 에케티케와 절묘한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오사카가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췄는데요. 기타노 소타가 강한 슈팅으로 오른쪽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잔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가가와가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5분 일본의 베터랑 미드필더 가가와 신지가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PSG는 경기 종료 직전 가르비의 슈팅이 골문을 넘어가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결국 경기는 세레소의 3대2 승리로 끝났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팬들은 음바페를 다시 데리고 와라. 우리 수비수 정말 암담하다. 아센시오 정말 답답하다. 우가르테도 형편없다.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없으니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졸전 경기력에 실망감이 무척이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8월 1일 인터밀란과의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8월 2일 부산에 들어와서 3일날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몸 잘 회복하고 주전 경쟁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성적을 걱정해야 하고 강인이 혹사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한편 마르코 베라티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등장하며 이강인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7일 마르코 베라티가 알힐랄 이적을 앞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과 합의를 앞두고 있다. 알힐랄은 베라티에게 3년 계약을 제안했고 서류는 곧 준비될 예정이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로마노 기자의 피셜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이적료 협상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라티는 오랜 시간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을 지킨 선수입니다. 2012년 페스카라 칼초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고
지금까지 416경기에 출전해 11골 6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베라티는 파리 생제르맹과 수많은 우승을 차지하며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라티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작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라티의 나이도 어느새 만 30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베라티를 처분해야 많은 이적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리의 중원에서 유일하게 전천 후형 미드필더라서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탈압박이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베라티의 이적설 관련하여 이강인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리퀴프는 베라티의 이적 시 가장 수혜를 받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분류되어 있으나 중원 미드필더도 가능하다. 미드필더로 뛰지 않을 때에는 지난 리브아르전 때처럼 중원을 도와 볼을 연계해주고 탈압박하며 공격 전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도 이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파리의 중원 라인업은 탈압박에 능하지 않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탈압박에 힘든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시즌 메시와 네이마르가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 풀어주는 모습이었다.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진 경우가 많아 메시의 어깨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이강인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데뷔전에서도 실제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고 밑으로 내려가 볼을 받아 드리블이나 탈압박으로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등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베라티마저 떠난다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하며 볼 전개, 드리블 돌파 등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강한 라인업에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어 환상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뭔가 리빌딩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더욱 중심되어 이끌어 나갈 것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파리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한 곳인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음바페와는 호흡을 맞추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음바페는 첼시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가 버티다가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 일단 이번 여름에 보내줄 것 같습니다. 음바페와의 호흡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만 네이마르랑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함에서의 발자취가 기대되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술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한국 선수들 모두 부상 조심하시고 좋은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